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5월 31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의 경우 오늘 0.61%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조가량, 와우,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이 한 6천억가량 매도하는 동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0.78%, 양대 시장은 오늘 좀 모두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 코스닥은 외국인이 500억가량, 기관이 100억가량 매도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양대 시장 기관의 투자 심리는 일관되었지만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코스피는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코스닥도 매도세를 보인 경향은 있지만 그 매도세의 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의미를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0년 이후에 외국인의 국내 증시 보유한 주식 비중이 굉장히 지금 최저치로 갈 우려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까지는 오지 않고 그래도 좀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기존적인 하락세에서의 외국인이 큰 폭으로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올해 2월에서 2월 1월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매도의 폭이 줄어들면서 다시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점, 그리고 이렇게 코스피의 경우는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 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게 환율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환율. 지금 이제 1,300원까지 열어놓고 보고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던 환율이 다시금 하향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하향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인데, 어제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죠. 한국의 현충일과 좀 비슷한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원래 국내 증시가 이 미국 증시에, 뉴욕 증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좀 우리가 생각을 하던 와중에 유럽 쪽 증시는 좀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 상승 마감이 된 요인들이 국내 증시에 무언가 크게 상승의 요인이 되었다기보다는 환율의 안정세에 잇따라서 외국인이 큰 폭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외국인의 매도세 압박이 커질 수 있던 거는 달러화가 강세하고 원화가 약세인 내용에 대해서가 좀 의미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컸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정말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서도 최악의 상태는 지났다는 평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경, 그리고 중국이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됩니다. 봉쇄 정책이 이제 좀 해제가 되죠.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다시금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어,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현상, 동시에 당연히 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거기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내용, 이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반등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고점론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게 사실 주요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고점론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은 사실은 이 시장의 예상치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지나가겠는데, 이게 아니라 시장의 예상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시장은 그냥 안도하기만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무언가 새로운 호재가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만 않아도, 안도할 수 그냥 예상치대로 나왔다, 아 다행이다, 이렇게만 되어도 시장은 오히려 상승 동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지금 그만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시장이었고,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다, 이런 내용들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개인적인 기대감이 있다면 시장의 주도주가 조금 나와주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주도주가 나와주길 하는 바람. 아직은 시장 자체에 이제 수급이 조금씩 다 이렇게 분산되면서 시장 자체의 투자 심리가 지금 좀 살아나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도 굉장히 재밌다거나 장 오른다, 좋다, 이런 감을 느끼거나 시장이 재밌다고 느끼시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원래 시장이 좀 크게 상승을 하려면은 주도주, 주도 테마, 이를테면 뭐 기술주라던가 그런 식 경향이 있어야, 그런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인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담이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3나노 기술 수율 관련해 가지고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내놓고 이제 올해 중에 양산을 좀 준비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술주가 좀 대세 상승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빡 올라주는 그림, 아름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좀 특징주들도 같이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며칠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90%까지 줄이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관련된 신재생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7.5%를 차지했어요. 근데 이게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기대감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한화솔루션이나 뭐 유니슨, CS 베어링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꽤나 좀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고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데 도시를 재건하기 위한 좀 재원을 찾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계속해서 글로벌적인 지원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 에버다임, 뭐 해인, 뭐 데모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꽤나 강세를 보이는 좀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일 중국 상하이의 전면 봉쇄가 해제되고요. 이제 이번 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만남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동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언급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내용들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관련돼 가지고 통화 정책의 방향성과 경기 침체의 연관성이 좀 연동되어 가지고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 가지고 통화 정책 그리고 증시의 분위기가 조금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 당연히 염두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내일 6월 1일은 국내 증시가 휴장하는 날입니다. 휴장일입니다. 국내 동시 지방선거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제 마음속에 담아둔 지지하고 있는 정당과 후보를 투표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